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단순해져야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사람은 떠나보내야 하는지 그 기준 정말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1세 심리학 박사 성문기입니다. 평생을 심리학자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후회와 삶의 이야기를 지켜봤습니다. 젊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또렷이 보이더군요. 왜 어떤 사람은 옆에만 있어도 지치고 어떤 사람은 말 없이도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리고 60이 넘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정말 함께 가도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오늘 저는 60 이후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 10가지, 그 기준과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유형은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60이 넘어서도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오랜 세월 쌓여온 습관과 성격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남의 불행에 입꼬리를 올리는 사람, 즉 타인의 실패나 고통을 보며 마음속으로 만족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남의 불행이 자신의 안도감이나 우월감을 채워주는 기회라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도 결국 별 수 없더라,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제는 망했대 같은 말들을 자주 하죠. 문제는 이런 말을 듣는 우리가 어느 순간 그 기운에 물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은 분위기를 만들고 분위기는 결국 나의 마음을 흔듭니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불신하게 되고 누군가의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마음 대신 경계심과 시샘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다치고 결국 고립되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따뜻한 관계 하나가 건강보다 더 소중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 하나 때문에 나의 삶의 온기가 사라지곤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데 집중되어 있다면 언젠가는 그 화살이 내게도 돌아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아껴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과 어울려야 할 시간입니다. 남의 불행에 웃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그 거리가 곧 내 마음의 평온이 됩니다. 두 번째는 늘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굴곡을 더 많이 겪게 됩니다. 건강, 가족, 경제적인 문제까지 불만이 쌓일 이유는 많죠. 하지만 그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세상에 대한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아침 인사부터 불만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젊은 것들은 예의도 없고 정치는 다 똑같고 나라가 망해가 끝이 없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나도 똑같이 세상을 탓하게 되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불평은 전염됩니다. 듣는 이의 기운까지 갉아먹고 아무리 밝은 사람도 자주 접하다 보면 어느새 말수가 줄어들고 함께 있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지죠.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말버릇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라 착각하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불만만 토해내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만 키우고 주변 사람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위로가 되는 사람, 힘이 되어주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불평으로 가득한 관계는 남은 인생을 소음 속에서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자주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과 어울리십시오. 늘 불평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은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금전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건 돈 문제입니다. 오랜 친구도 가족도 한순간에 금전 관계로 인해 돌아설 수 있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금전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즉 돈을 쉽게 빌리고 돌려주는 걸 미루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은 처음엔 말도 좋고 태도도 부드럽습니다. 잠깐만 도와줘요.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믿고 빌려주는 게 친구지라는 말로 접근하죠. 하지만 돈이 오간 뒤부터는 연락이 뜸해지고 갚을 기미도 없으며 오히려 내가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심지어 갚으라 하면 그깟 돈이 뭐라고 그러냐며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년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지출은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부드럽게 거절하는 법을 잘 못 배운 채 살아온 경우가 많아 억지로 돈을 빌려주고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는 일이 흔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을 빌려주는 관계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뢰가 흔들리고 서운함이 쌓이고 결국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이 가장 먼 사이가 되곤 합니다. 친해서 돈을 빌려준다는 말은 사실 친해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금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거리 두는 것이 내 노년의 평안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존중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 아껴야 합니다. 그중 가장 기본은 존중받는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하거나 가까운 사이를 핑계로 말과 행동에 예의를 잇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존중이 없는 사람은 말끝마다 가시를 숨깁니다. 그 나이에 뭘 하겠어? 그건 당신이 몰라서 그래. 늙으면 고집만 세져 같은 말로 자존감을 무너뜨리죠. 때로는 농담처럼 말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 한마디가 며칠을 마음에 남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이 자신이 무례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존중은 나이와 관계, 지위와 상관없이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사는 지금 더 이상 타인의 눈치를 보며 마음이 다치는 관계를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라는 이유로 무례를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 상처는 내 몫이 됩니다. 존중 없는 말 한마디는 평생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작은 무시는 관계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 내 생각과 선택을 늘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만 어울리십시오. 그것이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서로의 삶에 얼마나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합니다. 평소에는 안부 한마디 없다가 부탁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겼을 때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소비되는 관계입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카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한데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은 늘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고 관계에 대한 회의감만 남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급합니다.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있냐? 오늘 안에 꼭 필요하다. 이번만 좀 부탁한다는 식의 말로 감정의 여지를 줄 시간도 없이 요구합니다. 거절하면 미안한 사람이 되고 도와주면 다음엔 더 큰 부탁이 이어지곤 합니다. 진짜 관계는 사소한 안부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늦기 전에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 시간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려면 연락의 빈도와 방식부터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보고 싶어서 연락하는 사람과만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따뜻한 인연입니다. 여섯 번째는 남 뒷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시간이 남 이야기, 그것도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흠을 잡는 이야기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정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 말의 목적이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실패, 실수, 사생활을 과장해 말하고 때로는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반응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대화가 찜찜하게 남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의심이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뒷말의 대상이 어느 날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가볍게 전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은 사람처럼 보이게 되고 원하지 않는 오해와 갈등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와 신뢰입니다. 그런데 뒷말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긴장하게 되고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판하게 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것은 내가 지키고 싶은 품위와 거리를 깨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남 이야기를 쉽게 하는 사람은 언젠가 내 이야기도 쉽게 할 사람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대화는 이제 멀리 하십시오. 평온한 노년은 말이 적고 진심이 많은 사람 곁에서 시작됩니다. 7번째는 나의 선택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삶의 방식과 선택이 있습니다. 특히 60이 넘어서부터는 그 선택 하나하나가 더 신중하고 소중해지죠. 그런데 꼭 그런 선택을 가볍게 여기고 비웃거나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 뭘 하려고 해? 이제 와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괜히 고생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말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들은 당신의 시도를 미리 실패로 규정짓고 어떤 변화나 도전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겉으론 충고처럼 들릴지 몰라도 실제로는 자신이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질투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되면 용기가 꺾이고 자신감이 줄어들며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가둬버리게 됩니다. 노년기야말로 새로운 시도를 해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취미를 배우고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며 삶의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시도를 그 나이에 무슨 이라는 한마디로 막아서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인생을 축소시키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나이에 갇히지 않고 가능성을 보며 이야기해주는 사람 곁에 있을 때 삶은 훨씬 더 넓고 풍요로워집니다. 지금의 선택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 빛을 끄려는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8번째는 무례를 합리화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 내가 원래 말이 좀 직설적이야. 농담이었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라는 말을 덧붙인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한계를 넘은 겁니다. 자신의 무례함을 성격이나 나이 또는 가까운 사이란 이유로 정당화하는 사람, 이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무례는 습관이 되고 결국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굳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막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흔히 나는 솔직해서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배려 없는 공격일 뿐입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지인일수록 이런 경계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너니까 하는 말이야 라는 표현은 마치 허락된 무례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엔 상대를 향한 존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당신은 상처받고도 참고 넘기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어떤 관계에서도 나를 깎아내리는 말, 나를 무시하는 태도에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깝다고 해서 상처를 참아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고 그 존중은 타인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무례를 농담으로 포장하는 사람은 결국 진심도 가벼운 사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거리를 다시 조정하십시오. 마음이 편해지는 쪽이 언제나 옳은 방향입니다.
9번째는 늘 바쁘다며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 다음에 꼭 보자. 지금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 주변에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말이 습관처럼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바쁨이 아니라 관계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밀려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짧은 문자 한 통, 안부 전화 몇 분쯤은 가능하죠. 그런데 이들은 항상 이유가 있고 항상 다음을 기약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죠. 이런 관계는 한쪽만 계속 기다리는 구조를 만듭니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으면 한 달, 두 달, 심지어 몇 년도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운한 기색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다시 연락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엔 허전함과 씁쓸함이 남습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깊이보다 따뜻함, 자주보다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계속 기다리게만 만드는 사람, 내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짧더라도 정성스럽게 안부를 건네는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바빠서 못 본다는 말은 사실 당신은 지금 내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음을 기약하는 관계에 마음을 쓰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은 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만큼 소중합니다. 10번째는 나를 이용해 자신의 허세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 자신의 체면이나 이익이 필요할 때만 나를 내세우는 사람 말입니다. 내가 아는 누구야, 그분이랑 나 친해라며 마치 나를 인맥처럼 들먹이며 본인을 돋보이게 하려는 사람. 정작 나에게는 진심 어린 관심이나 존중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허세와 이미지를 위해 나를 도구처럼 사용하는 사람이죠. 이들은 자기가 중요해 보이는 자리에 나를 초대하거나 내 이름을 빌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내 경험, 내 명예, 내 존재를 말 한마디로 빌려 쓰고 그 이후엔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섭니다. 심지어 내가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그 정도도 이해 못해? 라며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몰아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관계는 점점 드러납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은 평소엔 조용하다가 필요할 때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엔 늘 허무함과 배신감만 남습니다. 반면 진짜 소중한 인연은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고 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제는 나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 내 그늘에서 편하게 있으려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하지 마십시오. 진짜 친구는 당신 이름을 빌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이름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남은 인생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어쩌면 이미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생기셨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삶이 더 평안하고 지혜로워지길 바란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슬기로운 노년의 길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당신의 평온한 하루와 따뜻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